자, 도전 수학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소수의 곱셈을 알아볼까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수의 곱셈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알겠죠? 자, 1번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긴 기사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말 그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문제 해결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에서 28일 독감 의심 환자는 2019년에서 2022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지휘보 발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2019년 12월 1일에서 7일 19.5명에서 같은 달 8월 8일에서 14일에는 28.5명, 15일에서 21일에는 37.8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2일에서 28일에는 땡땡땡땡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12월 1일에서 7일 독감 의심 환자 수의 2.5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기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 12월 말보다 독감 환자가 더 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사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2019년 12월 초 처음보다는 마지막쯤에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먼저 구하려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에서 바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12월 22일에서 28일 사이에 독감 의심이 되는 환자 수가 몇 명일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여기 네모안에 알맞은 독감 의심 환자 수. 그게 바로 12월 28일에서 22일 의심 환자 수니까요. 자, 그러면 독감 의심 환자 수를 구하기 위해서 기사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찾아서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정보수. 자, 12월 초에 있는 환자와 12월 말에 있는 환자 수를 비교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2019년 12월 1일에서 7일 사이에는 독감 환자가 몇 명이었다? 19.5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요걸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로 보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8일에서 14일 28.5. 자, 이것들은 필요한 정보가 아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정보는 뭐예요? 바로 12월 1일에서 독감 의심 환자 수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겠죠. 8일에서 14일, 15에서 21일의 숫자의 정보는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대로 읽었으니까 어떻게 풀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혹시 풀어본 경험이 있나요? 자, 양이 늘어나는 문제잖아요. 그쵸? 이런 문제를 떠올리면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 공부했을 거예요. 1.5리터짜리 세제가 있는데 이 세제를 1.2배 늘리면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구하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어요. 자, 이때는 그러면 1.5리터에 1.2배 양이 늘어나는 거였죠. 그쵸? 요거식 어떻게 세웠더라? 1.5 곱하기 1.2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이 해결해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자, 어느 걸 봐야 돼요? 12월에서 1일에서 7일 독감 환자 수의 2.55배다. 그럼 아까 우리 확인해 보면 되겠죠. 12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독감 환자 수가 몇 명이라 했어? 19.5명.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식은. 자, 12월 1일에서 7일 독감 환자 수가 몇 명? 19.5명. 맞아. 이것의 몇 배래요? 2.55배래요. 그러니까 19.5 곱하기 2.55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요거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로셈으로 한번 해볼까? 자, 소수의 곱셈. 요렇게 오른쪽에 맞춰가지고 19.5 곱하기 2.55 이렇게 쓴다고 했지. 그 다음 세로셈을 해주시면 되죠. 55, 25. 그 다음 95, 45니까 7 쓰고 4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 51은 5. 그러니까 975. 55, 25. 그치? 95, 45. 마찬가지로 여기도 975겠네요. 그쵸? 네. 똑같잖아. 195 곱하기 5니까.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자리 100의 자리에 보면 5, 2, 10.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9, 2, 18. 그러니까 여기가 9 쓰고 1 올려주면 이 1은 2니까 여기가 3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7 더하기 5는 2 남고 1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7 남고 또 1이 올라가네요. 맞아요. 그럼 여긴 9가 되고 하나 또 올라오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 소수점이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그럼 여기서부터 소수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49.725. 근데 우리가 이 기사에다가 42.725명입니다 하면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느낌이 빡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의심 환자 수를 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했어. 자, 우리 1단원을 배웠지. 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뭐 해주는 거야? 바로 그냥 올림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표시하라는 거야? 49.8명.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1단원에 배웠던 수의 범위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과 같이 생활 속에서 소수의 곱셈과 관련된 사례를 인터넷 자료에서 찾아 붙이고 친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찾기가 어려울 거니까 여기서 이제 소수의 곱셈의 장점이나 단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폴레옹의 키는 작지 않았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나폴레옹의 키가 자, 이 당시에는 단위가 다 달랐다는 거죠.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뭐 영국에서 사용하는 단위.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미터, 센티미터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또 아직도 뭐 피트라든지 뭐 인치 뭐 이런 단위들을 아직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뭐 50인치 텔레비전이다, 60인치 텔레비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전히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단위들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미터나 센티미터로 다시 바꿔야지 우리가 길이가 느낌이 오겠죠. 어쨌든 프랑스 단위로는 5피의 2푸스이다. 근데 영국인들이 아무래도 기록한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의 키를 영국 단위를 적용해서 5피트 2인치로 생각을 했다. 그쵸? 그러나 프랑스 단위로 5피의 2푸스는 영국 단위로 5피트 6인치가 된다. 즉 무려 4인치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키로 따져본다면 지금 보니까 157에서 167이면 무려 10cm의 차이가 나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차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하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일푸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프랑스 일푸스는 약 2.69cm이고 1인치는 약 2.54cm, 즉 일푸스가 인치의 약 1.06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 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소수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1.06배 크기인 것을 영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냥 똑같이 1배로 계산을 해 버린 것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1.06배.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얘 값을 작다고 생각하고 무시해 버린 것이죠. 맞아요? 하지만 1.06배라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무려 10cm의 오차가 발생한다. 그치? 오차. 그치?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 키 10cm 차이면 엄청 큰 거 알아요? 그쵸? 여러분 키가 157cm인 거랑 167cm인 거랑 엄청난 차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곱셈을 할 때 소수의 낮은 자리라 하더라도 함부로 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값의 차이가 많이 나게 어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1.06배를 한 배로 어림해버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푸스라는 것과 인치의 차이가 커지면서 다중 계산했을 때는 너무 오차가 커지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소수와 곱셈된 사례를 찾아보면 좋겠지만, 그쵸? 아마 여러분이 많이 찾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러면 소수의 곱셈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만 한번 생각하고 활동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의 곱셈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 바로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이런 적은 양의 차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곱셈을 통해서 나타내면 바로 정확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해보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뭐 지금 환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환율. 대표적인 게 이제 환율의적인 개념이 있는데, 자, 선생님은 이제 이게 생각나요. $1 환율.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화폐인, 여러분 미국 화폐는 뭐예요? 달러라는 걸 사용해요. 그쵸? 미국 화폐 1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 자, 우리나라 원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1177.46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1달러는 우리나라 돈 1177.46원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우리 소수 공부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날 거야. 자, 그러면 10달러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1177.46원에서 소수점을 어디로 옮겨야 돼? 오른쪽으로 하나 옮겨줘야 되지. 맞아요? 소수점을 하나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1,774.6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100달러를 하면 어떻게 돼요? 100달러, 여러분이 100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만 7,746원이 되는 거지. 자,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제 곱해질 때마다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죠? 맞아요? 자, 요렇게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은행을 갔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은행에서 저희 1100
아이고 1177.461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177원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버려. 아니면 저희 0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1100원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77원은 그냥 깎아주세요. 그쵸?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1100원으로 따져봅시다. 만약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달러일 때는 1100원이니까 이거는 차이가 안 나. 그지? 1달러일 때는 1100원이잖아. 얼마 차이가 안 나. 손해를 안 보는 거지. 1100원이나 1177원이나 70원 차이잖아. 근데 10달러가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버려요? 얘가 11,000원이 돼버려.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774원이 사라져버린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100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00달러짜리를 1100원당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1만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무려 얼마 차이가 나 벌써? 7,700원을 손해보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만약 여기다가 1000달러를 여러분이 바꿨다 쳐보세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100원에다가 0 3개를 붙이는 거잖아. 하나, 둘, 셋.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1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1000달러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달러는 1177460이잖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17만 7,460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려 여기서 그러면 얼마의 차이가 생겨버려? 7만 7,460원이라는 손해를 여러분이 봐버리잖아. 맞아요? 이러니까 소수점이라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죠? 10,000달러면 70만 원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10만 달러라면 700만 원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소수점이라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자,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나폴레옹으로 암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